반갑습니다. 예.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요. 예. 아무튼 한 3년 넘어 만에 UCRM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정이 다 굳어 계시네요. 제가 굳어 있어야 되는데. 자, 제목이 되게 좀 건방지죠? 그렇지 않나요? 뭘 제안한다는 게 사실은 다 프로들이신데 어색하죠. 근데 사실은 옆에서 좀 지켜봤을 때 제가 지금 올해가 2019년 1월이잖아요. 99년 1월이 제가 코드가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딱 20년 됐죠. 지금도 대리점이긴 합니다만 아직 보험에 적을 두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하던 일이 막 비중이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UCRM 입장에서도 좀 그냥 단순하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CRM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예.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2시간 아니면 3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2시간이라고 공지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빌린 시간이 3시간 빌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든 가장 큰 취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 속에서는 사실은 세일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별로 안 하고 현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도대체 전략인지, 지금 필요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리를 시켜드리면 활동하시기 좀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뭐길래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이력서를 써보니까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특히 영업에 대해서만 한 5페이지 나오니까 적은 게 아니죠. 12년 전의 사진입니다. 예, 대꾸가 없으시군요. 예. 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영 컨설팅을 저는 2003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험 영업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력이 좀 별로 없어요. 특이하죠. 2000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고, 보험회사에서 강의할 일이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2박 3일, 1박 2일 동안 해서 600개 기업에서 한 1500회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근데 제가 어필하고 싶은 건 강의를 많이 했다, 컨설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영업을 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영업 콘텐츠를 갖고서 영업을 하다 보니 이걸 제가 직접 체득을 한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200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미국이나 유럽의 그 콘텐츠를 제가 직접 영업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내공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인 영업을 제가 2004년부터 법인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금, 가수금을 2005년도에 얘기했으니 꽤 오래 했죠. 전 한 1년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회사의 자금을 갖다가 보험 드는 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거는 CEO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도덕적 해이예요. 전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버렸어요. 그리고 법인 영업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개인 영업에 바탕이 없는 사람은 법인 영업 해봤자 잠깐이에요. 잠깐 잘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장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였냐면 마케팅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제 법인 영업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들이 제 고객이 됐었고, 오랜 시간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건, 1인당 3만원씩 20년 정기보험 7,000명을 가입시켰어요. 괜찮죠? 11개월간 컨설팅 해주고. 네. 수당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뭐 다양하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떨까? 뭐 이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죠. 예. 자, 이제 컨설팅에 대한 프로세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컨설팅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영업 조직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가기 전부터 이 회사는 내부의 요인이 무엇인지 이슈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지. 바꿔 얘기하면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그리고 외부의 기회 요인과 그리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파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영업 조직이 어떤 프로세스로 영업을 하는지를 다시 평가를 해요. 그 안에서 영업이 안 된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일즈 프로세스상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가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어달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 제가 좀 릴렉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강사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ING 출신의 강사님은 자신의 경험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건 자신의 경험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어떤 분은 AIG 그 출신이신 것 같아. 내 밑에 80명이 있어서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 AIG더라고. 근데 그분은 자기 경험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모든 사람한테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모든 그렇게 막 그 세일즈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경험을 기본으로 얘기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객관적인 거고 그런 취지에서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리브 컨설팅에 있는 친구들이 일본에서 지금부터 5년 전에 나름대로 NNA라는 그 포털지가 있어요. 잡지, 일본 잡지. 그 안에다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너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보험 현실하고. X축에 있는 게 잘 보이세요, 뒤에? 시장 성장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했냐, 더 가입할 여력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상품 경쟁력이에요. 내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나. 이런 거죠. 종신보험. 제가 보험 영업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 차별화되어 있었어요. 공감하시죠? 지금은 어때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싸봤자 별 차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영업해야 되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IMF 때 입사를 했잖아요. 보험업계에. 그때 이전에 계신 설계사분들은 영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험 영업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 하나 들게. 왜? 이 사람은 보험 가입한 적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나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영업이 됐을 때가 이때예요. 자주 만나고 신뢰가 구축이 되게 되면 영업이 되던 시기. 영업에 대한 컨셉 별로 없고 그냥 파는 물건이다 생각하고 팔았던 시기. 공감하시나요? 예. 그러다가 IMF 때에서 뭐 종신보험이 외자계 중심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상품이 아주 독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개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대부분 고객들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보험의 컨셉을 설명시켜주는 게 힘들긴 했었지만 가입하는 순간 소개해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역량이 뭐였냐면 상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소개에 대한 역량이 필요했던 때예요. 우리 설계사들이. 공감하시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영업을 했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우리 FC님이나 FS님이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설계사님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개 받아와! 라고 강요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할 땐 그랬거든. 근데 지금 소개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는 게 이뻐야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 변별력이 없어졌고 해줄 말이 없어요. 고객한테. 내 지인한테 추천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소개가 너무 힘든 거지. 칭찬거리가 없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 중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고객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품만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상품만. 그 다음에 정말 고객 중심이 가능할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회사들이 마켓쉐어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시장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 거야? 매출 떨어지더라도 마켓쉐어만 깨지지 않으면 돼. 라고 이분들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쉐어가 깨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막 고민을 막 해. 이게 상품 판매하는 컨셉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고객이 똑똑해지고 무수한 정보에 노출이 되는 이 상황에선 사실은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거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마켓쉐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고객이 적금을 드는 여력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적금의 금액이 얼마야 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공감이 안 되시면 바로 얘기하세요. 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ING에 입사해서 프루덴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ING 사람은 그냥 네덜란드 생명이었는데 누르댕댕이라고 그랬고요. 프루덴셜은 푸르댕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푸르댕댕한테 당했니? 알아서 내가 가서 혼내줄게. 뭐 이런 컨셉으로 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데가 있었는데 프루덴셜은 종신만 팔았단 말이에요. ING는 연금하고 종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에 지출하는 돈이 처음에는 프루덴셜에 100만 원 했다면 저를 만나는 순간 3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금으로. 그러면 주 설계사가 누구예요? 저로 바뀌는 거죠. 그게 마켓쉐어라는 거예요. 마켓쉐어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고객의 정보를 획득해내는 기술이 훨씬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캐치해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바뀌고 있어요. 공감하세요? 잠깐, 이 강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리액션이 이 정도 되면 리액션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호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고객하고 상담할 때 고객이 리액션 없으면 어때요? 싫죠. 다시 그런 시간 갖고 싶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역량에서 필요한 거는 정리 한번 할게요.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 안에서 점유율을 따져라. 여러분들이 고객이 있다면 이 고객이 얼마 저축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팩트를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인생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비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역량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의 영업 역량이 강화되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고객의 질을 향상시켜야지만 여러분들 매출이 올라가요. 고객의 질이 뭐냐면 돈이 많다고 고객이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에 모든 타겟을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맨날 신규 계약 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쉽게 계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에 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의 컨셉을 맞춰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갈 목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업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면 이게 건방진 캐치프레이즈 괜찮죠? 괜찮아요. 아, 예. 오케이. 아, 예. 자, 듣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이런 얘기 할 건데, 예.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거는 스킵하고요. 준비하지 않은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든 보시네요. 옛날에 그룹복 시켜서 하면 재밌는데, 예, 인원이, 예. 예. 고객의 질을, 예. 수입을 향상시키려면. 아, 수입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예. 그게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고객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객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내 고객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감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객관적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매달이 힘들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지난달에 잘했는데 이번 달에도 잘해야 된다는 고통. 이번 달에 계약 안 나오면 일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천이 어디냐면 사실은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을 통해서 내가 영업 매출이 얼마가 될 건지 예측이 가능한 건데 어떤 조직이든지요. 제가 컨설팅을 딱 들어가잖아요.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내년도 예측을 한번 봅시다. 그럼 다 갖고 와요. 근거가 뭡니까? 없어. 그럼 그건 작살나는 거예요. 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력이에요. 예측이 안 되면 회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세요? 내가 선풍기를 파는 회사인데 선풍기가 내년에 몇 개가 팔릴지 모르면 생산 계획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얼마만큼 정교하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건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설계사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측이 안 된다? 예측 근거는 뭔데?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갖다 내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롱런 하는 거고 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그 나이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개념을 적극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아, 예, 말씀하세요. 이 플랜주 씨가 19년 됐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예, 저랑 만난 지 19년 됐어요. 제가 또 사장님이 그 20년 되시다면 그때 제가 RC를 했는데 예.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된 것 자체를 내게 정보를 들어오지 않았어. 삼성화재 계시다. 우리 사무실에 오는 바람에 알게 됐고 오늘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생명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시작은 화재로 했지,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차되면서 생명이. 아, 그러셨군요. 그때는 외자계 중심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생명보험, 이제
아주머님들이 많거나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사실은 컨셉이 좀 안 맞았고, 그 99년도, 2000년도 요때 들어온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제가 ING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80명 설계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가 스카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는 참 신기한 케이스.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 이후는 뭐 그런 적이 없죠. 사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게 타겟이 돼서 아마 왜냐면 제가 이 하셨다고. 프렌드시유 하는 방법 그거 공부하는 줄 알고 왔는데 제대로 왔네. 아, 제가 예. 75이거든요. 우와. 근데 삼성생명 명인입니다. 이래봬도 학교 선생하던 사람인데. 명인이세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았으면 아니면 더 안 벌어도 좋은데 저는 술을 100세주밖에 안 먹고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FC를 하는 기록을 썼어요. 네, 그런 네, 자세로 살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이걸 대단하십니다.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이 강의 내용이 예. 이거라. 예. 왜 이걸 여태 몰랐을까?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명인이시면 대단하시죠. 예. 자,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예.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쭉 갈까요? 잠깐 쉬죠. 예, 그럴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예. 그냥 요건 뭐 그하진 않을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보시기에. 예. 바닥이요? 예. 또.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없는 사람 더 없어지고 그래요. 그건 조금 전 얘기. 제대로 보셨어요. 지금이 바닥인데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갖다 쓰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일본이라는 독특한 지금 상황인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좀 괜찮아진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20년 동안 구조조정 통해서 회사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많이 뽑아요. 이익은 영업이익이 3%대에서 머물다가 5%대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5%거든요. 평균. 전 법인들이. 근데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근데 집값도 안 오르고 주가만 올랐어요. 왜? 기업이니까. 이런 과정을 제가 배경에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게 변화가 됐고, 정말 고객 중심이라는 비즈니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금융권은요, 2017년 3월 30날,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청에서 발표를 해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 피듀셔리 듀티라는, 그러니까 고객을 존중해서 일을 해라라는 의무사항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지켜도 괜찮아. 하지만 안 지키면 니들 바보 될걸? 하면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들이 이 피듀셔리 듀티에 의해서 영업 체계를 바꿔요. 이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PA라든지 AI라든지 New I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개발이 막 되면서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잉여 인력이에요. PB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PB들을 갖다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회사의 일은 축소가 됐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인터넷 증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요번에 국민은행 파업 났는데 별 영향 없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점에 있는 직원들 다 집에 가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매금융 쪽에는 사실은 증권이나 은행 쪽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제대로 해 이제부터. 그 얘기의 기준이 되는 게 피듀셔리 듀티예요. 그래서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으로 구분해가지고 막 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PI라고 있죠. 경영지표. 경영지표상에 모든 회사들이 이 피듀셔리 듀티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피듀셔리 듀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경영지표에 들어가는 게 NPS라는 지표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CS란 말은 들어보셨죠? 고객 만족도. 자, 고객 만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고객 만족하면, 우리 이제 설계사 버전으로 갈게요. 고객이 만족했어. 소개해 주나요? 예. 소개할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자, 고객이 만족한다는 게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죠. 고객이 기대한 것만큼 우리 설계사님이 해줬어요. 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이걸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CS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한은행 거래하고 있어요. 왜 가요? 가까워서요. 만약에 신한은행이 이사를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새로운 은행 오겠죠, 뭐.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에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네. 이게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고객을 분류할 때 CS 가지고 만족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난해. 이것도 만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NPS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당신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니면 A라는 설계사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랬더니 6점을 썼어요. 6점. 이거 만족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 NPS라는 거 뭐냐면 Net Promoter Score라는 거예요. 이 NPS라는 거 뭐냐면 0부터 6, 7, 8, 9, 10으로 구분해서 11단계예요. 그래서 당신 A란 회사를 당신 친구나 지인한테 추천해 줄 의향이 몇 프로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A란 제품을 소개시켜 줄 의향이 몇 프로냐, 어느 정도 되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족하냐고 묻는 게 더 직결적이겠어요? 아니면 이 물건 추천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직접적이겠어요? 매출에. 어때요? 뒤에 있는 게 확실하죠? 네. 이 지표가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6점 이상이면 만족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9점하고 10점은 추천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고객.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 설계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김땡땡 설계사님을 친구나 지인한테 소개시켜줄 의향이 어느 정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점을 찍었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감하시죠? 7점, 8점은 뭘까요? 소개시켜줄 의향은 있지만 소극적, 액션 취하지 않는 사람. 1점부터 6점까지는 욕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간주를 해버려요. 그냥 그저 그래 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비판자, 중립자, 추천자 이렇게 구분해요. 이게 NPS예요. 그래서 이 추천자 빼기 비판자 이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이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해버리고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을 빼요. 이게 NPS 지수예요.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떨까요? 저 지표상으로 저거는 객관적 근거는 안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얼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자 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이익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설계사님들 입장에서 바꿔 얘기하면 우린 직격탄 아니에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그게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몇 프로라든지 이걸 알 수 있으면 고객의 속마음을 아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간 정확하게 좀
핸드폰으로 맞출게요. 58분인데 10분에 뵙죠. 59분인데요. 아, 네. 네, 10분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열정이 남다른 분들이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MPS라는 개념은 2003년도에 베인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몇 년간의 조사 결과를 거쳐서 어떤 경영 지표가 성과하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사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2003년도에 베인앤컴퍼니에서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3분의 2,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 NPS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2007년도쯤 보니까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어요. NPS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회사는 현대카드나 몇 개 회사 말고는 쓰고 있질 않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플러스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지수가. 예.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예.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플러스 80이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응?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오토바이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나 오토바이 산다면 무조건 이거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못할 게 없는 거죠. 현대카드가 15, 플러스 15예요. 이거 조사했을 때가 2010년도니까 사실은 예, 한참 뭐 현대카드 뭐 광고하고 막 그럴 때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좀 더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퀴즈 뭐 이렇게 이익이 똑같이 나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동종 업종인데 이익은 똑같아요. 근데 매출은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가 더 많아요. 이랬을 때 한 3년에서 5년 후에 어느 회사가 이익이 성장을 할까? 더. B. 매출이 많은 회사. 매출이 적은 회사가 A고요. 많은 회사가 이제 그거예요. B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은 안 나시잖아요. 근데 A라는 회사가 3년 후에 보면 매출이 차이가 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에 갖고 있는 병폐예요, 이게. 무슨 병폐냐면,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회사는요, 그러니까 한 가전업체가 있었어요. 이 가전업체가 제가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봤던 건데, 대리점에다가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필요 없는 데 갖다가 막 그냥 엉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잡힐까요? 예, 매출은 잡히지만 재고에 대한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고객을 이익의 하나의 도구로 판단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체계도 아주 복잡해요. 그런 회사일수록. 근데 A라는 회사는 비용이 작아요. 매출이 많지 않아도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익은 같은 금액이 났던 거예요. 비용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플하다는 얘기고, 그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예, 고객 중심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이 나와요. 재무제표의 성과만을 감안한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나쁜 이익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NPS상에. 좋은 이익은 고객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재구매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FC님들 우리 설계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버전을 바꿔서 어때요?
예, 신규 고객을 갖다가 찾아다니는 법인 영업이나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하면서 온갖 비용을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기존 고객 대부분 헤매는 설계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한번 가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 동기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고객한테 가서 꼭 그렇게 그 얘기를 한대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만날 일이 없다. 당신한테 병이 생기거나, 아니, 그 친구는 그러니까 아예 괜찮은 거예요. 아니, 기대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냥, 고객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서 마무리 짓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 자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매니저로 바로 잡체인지를 했죠, 그 친구는. 예. 신규 고객을 계속 창출해낸다는 거? 그만큼 번거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업계에서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객이 고객을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샘플 삼아 말씀드리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본 생명보험 회사가 이제 전체가 다 NPS 지표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재밌는 게 일본 프루덴셜 생명이 1위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소니 생명이 같은 회사가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회사예요. 일본에. 소니 생명하고 프루덴셜하고 합병을 했다가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일본의 생명보험 업계를 보면 외자계와 기존 보험회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외자계는 대면 영업의 강점이 있고 이 기존 보험회사는 가격의 강점이 있다고 얘들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강점이 있는 이 프루덴셜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35.5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친구 보면 62.5예요, 마이너스.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지표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에도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근데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마이너스 평균을 봤더니 좋아지고 있더라. 이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영업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NPS 지표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이러면 제가 괜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UCRF 입장에서 봐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 회사도 성장하는 건데 사실은 뭘 도와드릴지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근데 아예 이참에 제대로 CRM 회사로 거듭나자 뭐 그렇게 지금 발돋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로얄 커스터머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9점, 10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로얄 커스터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 고객 중에 20%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롱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20%가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와인 업체를 컨설팅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위의 와인 수입 업체예요. 이 업체가 수입하는 그 와인이 한 5천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5천 종이나 되는데 재밌는 건 그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되는 게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회사 컨설팅이든지 제품이 있으면요, 그 제품이 어떻게 얼마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게 그러면 핵이구나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컨설팅이 시작이 돼요. 이걸 보고 프로덕트 스크리닝, 뭐 ABC 분석 뭐 이렇게 컨셉은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객 중에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로얄 커스터머를 갖고 있다. 이들이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편안하게 영업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됐다.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도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얄 커스터머를 좀 구분 좀 할게요. 로얄 커스터머는
에이온 휴잇이라는 회사에서 2013년도에 자체조사 결과가 있어요. 에이온 휴잇이라는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로얄 커스터머란 이제 이 회사에서 얘기한 건 직원들에 대한 충성도를 얘기했던 건데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세일즈 쪽에 맞춰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 중에 나를 칭찬해주는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야, 김땡땡 설계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냐는 거죠. 한번 머릿속에 감안해보면 20% 되시나요? 우리 고객 중에 네, 자신의 고객 중에서. 그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재밌는 건 이 로얄 커스터머 안에서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 고객 중에서도 3단계가 있는데, 그냥 칭찬해주는 고객, 나한테 계약하고 연결시키는 건 뭐 많지 않은데, 아무튼 나를 항상 칭찬을 해줘. 누굴 만나더라도,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나 우리 집이 참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세이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스테이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와서 보험 제안을 했어요.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타사 설계사겠죠?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얘네도 이런 상품 있니? 있어요. 나 그 설명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던데?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테이 고객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트라이브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네 인생하고 내 인생은 같은 거야. 평생 같이 가자. 있으세요? 너랑 나랑 팔자 손잡고 가는 거야. 제 고객 중에는 제가 부동산 관리해 주셨던 분들은 그런 고객이셨어요. 임대 관리까지 해주고 부동산 업자가 어떤 새로운 부동산을 갖다가 부탁을 하면 저한테 항상 검증을 받으셨던 분. 이런 분들은 평생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몇 프로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역량과 고객의 질을 갖다 평가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내년도에 얼마를 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비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네. 답답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로얄 커스터머 포지션을 갖다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충분하다. 왜? 시장이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자, 이제 우리 그 설계사님들의 현상을 좀 얘기를 하죠. 이게 2013년도 10월 달에 UCRM에서 그 MDRT 컨퍼런스 가가지고 설문조사 했던 거예요. 설문조사 했는데,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7단계죠. T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소개 요청까지, 뭐 고객 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영업할 때. TA. 오케이. 또. AP. 오케이. 또. 네? FF? 눈치 빠르시네요. 여기서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TA. 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TA의 목적이 혹시 약속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TA의 목적은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AP의 일종일 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약속 안 잡히면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AP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약속 잡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속을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서로한테 비용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론과 실제가 같다 생각하세요? 다르다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죄송해요. 같아요. 이론과 실제는 같은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각자 이론 갖고 계시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처음엔 복잡했는데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런 적 없으세요? 심플하게 바꾼 거예요. 복잡한 영업 현상을 밖에서 봤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심플하게 만드는 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든 거하고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제대로 된 이론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걸 영업의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텔레폰 어프로치부터 쭉 해서 이게 사실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냥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이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FF라는 거예요. 지금은 AP, TA는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품 팔기 위해서 신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쑤시고 다니는 거고 내가 고객을 소개받거나 아니면 확장해 나갈 때에는 FF가 중요하다. 왜? FF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에. 이걸 건드리자, 이걸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FF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부수적인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FF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내가 얼마만큼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고객 관리가 돼요. 이게 없으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영업하면서 딱 2사람의 FF를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였죠. 근데 이분들은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1,400만 원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에요. 가입하시면서 야 정말 이제 이 상품 포텐셜이 있다 야. 그분이 그분의 아들 할아버지가 10만 원짜리 교부생명 그 교육보험 가입해 준 거 말고는 보험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영업하니까 그런 마음 가질만 해. 우리 이거 전무하고 얘기 좀 해라. 전무님을 2달 동안 설득해가지고 전무님 브리핑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보험 가지고. 그냥 변액 종신보험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가서 설명할 때만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소개를 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팩트를 못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팩트 파인딩을 잘 받는 거.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라. 라는 개념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도 있겠죠. 자, 지금 FF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예, 좀 다르죠? 생각보다. 그래서 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동영상은 좀, 여러분들 그 관성을 좀 깬다는 생각인데, 지금 다 동의를 하시는데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FF를 잘 받으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모습이 참 좋아졌겠죠. 근데 처음엔 어땠어요? 지인 영업할 때 거의 대부분 스킵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AP가 중요하고 TA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BBC 원이라는 그 채널에서 아프리카 부족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얘들은 들소나 물소를 직접 잡지 않아요. 어떻게 고기를 획득하냐면 사자들이 먹고 있는 걸 가서 뺏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고기를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공감하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 동영상 한 4, 5분 되니까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왜 공격을 안 하지?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 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격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고기를 획득해 왔다. 라고 얘기하는 말에 카메라 기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 하고서 와서 찍은 거죠. 그 내용을.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게.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NH투자증권에 2월 구정 지나자마자부터 코칭을 들어가요. 각 지점 컨설팅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데 저랑 같이 코칭하는 분 중에 한 분이 30년 동안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 계세요. 증권회사 영업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제가 FF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처음 만난 고객한테 소득이 얼마면 이걸 물어보냐. 최소한 10번은 만나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제가 이분을 설득하려다 설득을 포기했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말 공감하세요? 네. 이 사람들은 안전장치가 있죠. 활을 갖고 가잖아요. 그 세 명이 가니까 덩치가 뒤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피하질 않죠. 계속 째려보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화살을 갖다 장전을 하고 있고. 세 명이 붙어서 횡대로 가니까 그만큼 커 보이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물소를 왜 우리가 잡아야 돼? 사자가 잡아놓은 거 갖고 오면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에요. 영업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전문지 알고 계속 영업을 자기 식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FF라는 걸 한번 여기 계시니까 사실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과정이 그게 안 돼서 FF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왜 FF를 안 받니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 만남에서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고객이 우리한테 뭘 밝힐 거 아니에요? 그 신뢰가 뭐냐면 트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업무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크레디빌리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 가세요? 내가 설계사로서 내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나는 고객한테. 그 정도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본인이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여태까지 경험상 다 얘기하더라. 만약에 얘기 안 하면 접어야 되는 게 세일즈 프로세스예요. 왜? 신뢰를 못 하는 거거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해봤자, 제안해봤자 계약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몇 가지 기술이에요. 이 얘기는 뭐 2시간 동안 하기엔 좀 그렇고 필요하면 나중에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도움 필요하시면 제가 뭐 전화상으로 1시간이면 기술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필요한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냐면 문제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제일 좀 걱정됐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몰라요. 이게 제가 어디에다 포커싱 해야 되는지 이분한테 맞추면 너무 고퀄리티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3번째 만난 거죠? 강의장에서만. 4번째인가요? 네 번째 만남. 4번째 만난 거죠? 아무튼 강의한다면 항상 오셔서 저를 빛내주셨어요. 저도 하나 추가됐어요. 아,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준을 제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 강의 공짜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10,000원 내신 건 여기 비용이고요.
예, 나중에 제가 의도를 제가 설명드릴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 벌써 불안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아무튼,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크레디빌리티라는 거, 업무적 신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설계사라면, 자산관리사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물어보는 건데, 답변을 안 한다?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화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always be closing이라고 해서 ABC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업에선. 그게 깨지기 때문에 나중에 PC 때 약속을 잡았는데 빵꾸가 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고객이 3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나 당장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 안 돼? 이 정도의 만남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기술 영역이니까 제가 컨셉이라 추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좀 기술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지 않으면 FF 받기가 질이 확실히 떨어져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미국에서 그 림라인에서 조사한 게 있대잖아요. 고객을 만났을 때 첫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넌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신뢰요, 뭐 첫인상이요,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무려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었대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고객을 만나서 상담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궁금해하죠. 근데 우리 무슨 생각해요?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얘한테 어떻게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 제발 이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F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PT를 하지 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과 경청이란 말을 써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질문과 경청이에요. 어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는 그냥 스킵할까요?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 표 두 개가. 한 3번 들으셨던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질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의 목적.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다? 오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질문하고 경청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질문했으니까 경청해야지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의 형식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목적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생각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질문과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내가 팩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한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빼놓고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쓰세요? 쓰죠. 예, 제가 항상 이거 쓰는 거고 이게 한 1000개 남았어요, 저한테. 쓰다가 남은 게 한 1000개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저는 이거 꺼내놓고 그냥 얘기를 해요. 이게 툴이죠, 하나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소득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500이요. 소득에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요. 급여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무슨 소득이 있어요. 임대소득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생각을 드실까요, 고객이? 줄어들겠지. 예? 하나래요. 저 급여서 없으면 뭐예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이 받는 그 급여에 온 가족이 다 매달려 있다는 얘기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경청 기술이에요. 이 말 공감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생각을 의도적으로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질문과 경청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5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많은 지출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 얘기 하면서도 대화가 돼요. 또 제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쭉 받아 적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드리는 용돈보다 자녀 교육비가 더 중요하다고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짚고 들어가야죠.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아버지 용돈 주시는 것보다 애들 교육비가 더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렇대.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다시 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질문과 경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습 무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RP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RP는 남들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응?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혼자서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1시간 후에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도중에 혼자서 막 떠들어요. 이 말을 할 거야.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을까? 아, 그래. 첫 번째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상대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예상하고 내가 떠들면서 가는 게 사실은 RP예요. 이거보다 또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잠깐 앉아봐. 자, 이거 얘기하는 거 어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영업 인력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언행의 발전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언행으로 나타나요. 이 말 공감하세요? 영업 인력의 성장은 언행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으면서 고객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프로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달변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이걸 쭉 설명하기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제가 기회를 또 만들어 볼게요. 전화통화 하시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내용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개념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지금까지 써오셨던 많은 분들이 해오셨는데, 저희 그 UCRM에 10년 이상 거래를 해주시는 분이 309명이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많죠. 예. 저도 처음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고객 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의 보통 그 평균을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고객 수는 80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이 갖고 있는 고객이. 그 중에 400명 정도, 500명 가까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송을 하고 뭐 이런 고객들이라는 거죠. 이분들 중에서 기념일 관리하는 사람이, 기념일 관리하는 건수가 800건 정도 돼요. 기념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가족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뭐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영업하면서 저는 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돈 안 써도 되는 건데, 결혼기념일 날에는 꼭 케이크를 보냈어요.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돈 안 써도 되는데 그 돈 지금 있으면 좀 유효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바게트 같은 데는요, 리단위는 안 들어가요. 리단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단위까지 보내려면 그 동네 빵집에다가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객분 만나고 올 때마다 항상 빵집에 가서 사실은 그걸 갖고 왔어요. 연락처 받고 계좌로 제가 송금하면 보내줄 수 있어요? 아,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약속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생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사실은 가족 같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셨고, 그 중에서 가족까지 챙기는 고객 중에 좀 두드러지게 실적도 나오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TOT도 하고 뭐 MDRT 뭐 종신회원 이상을 하신 분들이시죠. 근데 관리 고객 수가 400명인데 2,000명, 뭐 2,000명 이 정도 수준이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내더라라는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안할 시간이 돼서 제가 제안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티칭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것과 컨설팅은 고객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카운셀링, 아니, 코칭이나 카운셀링 같은 경우는 고객이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객이 답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사실은, 우리 UCRM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이제 CRM에 대한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좋은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 몇 분 해주셨어요? 아, 여기 예, 예. 저는 편의자가 한 달에 한 100만 한것 같은데요. 중간에 정말이에요? 네? 좀 물어보면 알겠지만 예, 대단하시네요. 제가 10년 썼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멘트는 제가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도 CRM을 계속 하려면 뭔가 성장을 해야 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NPS 같은 거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어떠세요? 좋죠. 예. 그래서 아마 유선상으로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유선상으로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낼 때 같이 해서 취합해서 자료 취합해서 데이터 분석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이외의 것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나중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을 거예요.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면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는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오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3시간이니까 1시간 더 남았나요? 네. 5시까지 일단 빌려는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컨설팅에 대한 얘기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네. 영업을 한다면 영업에 대한 AP나 PC에 대한 것만 교육받고 네. 대부분 다 네. 책도 다 그렇고 그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는 잘 한 번도 그렇죠. 그런 책이 없잖아요. 네, 없죠. 예. 그럼 그거 갖다가 누구한테 영감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아, 한 깨달은 건지. 아,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된 얘기 뭐냐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다 보니, 도대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만 건드리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거. 지금 이 시장을 벗어나는 게, 어떤 거 하나만 집중과 선택을 해도 되겠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FF가 모든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타겟을 삼아서 하게 되면 되더라.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신입 설계사님도 괜찮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게 되면, 고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을 갖다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UCRM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갖다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못한 건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개념도 될 수가 있죠. 예.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예. 이제 FF가 네. 알고 있었고 사실 뭐 현실을 막또 열심히 계약하느라고 네. 막 빨리빨리 하느라고 하는데 그 FF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길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사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연습을 하려면 뭔가 좀 대본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대본은 무지 많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하면 네, 네.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은 제가 준 스크립트 가지고 도배를 했을 거예요. 웃기는 게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8년 동안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해요. 삼성생명 제가 3년을 했거든요.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하면 이분들이 재밌는 게 할 때마다 새롭다고 달래요. 퍼질만 한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이 회사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스크립트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세 케이스 가지고 한번, 예, 세 케이스만 가지고, 본인 케이스 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그 저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직원 중에 계세요. 남자하고 통화하시는 건데 여자분이 훨씬 공감이 다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시면서 스크립트를 직접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제가 통화하고요.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만들어서 보시고 그걸 익히세요. 익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암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크립트 암기하는 게 전 근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써본 결과 암기를 해야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도 말이 스무스하게 나오지 암기가 안 되는 이 혀가 돌질 않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대요. 응? 근데 나처럼 하려니까 안 되더래요. 왜? 멘트가 달라요. 이게 그냥 통으로 이런 말 해야 되라는 걸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한테 맞는 걸로 스크립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맞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한 3케이스 정도만 하시면 자신감이 확 붙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서 거기에요. 팩트만 다르지. 답변이 되셨어요? 네.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3분씩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그 UCRM에 3분씩 고객 추천해 주셔야 돼요.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일주일에 3분이라. 저는 이제 이걸 네네. 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이런 스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새로운 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스케줄들이 있나 해서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그냥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UCRM의 강점 중에 하나가 베테랑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뭐예요? 그때 SM 때 제가 뵀었잖아요. SM 8년 하다 다시 지금은 이제 4년 동안 다시 영업을 하고 있죠. 어우, 제대로 가셨네요. 이제 노년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보면 MDRT 회장했던 사람,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분들 조합을 해서 해드리면 상당히 멋있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건 구체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비용만 내세요. 예, 제 돈 내가면서 오시라고 그러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적자 아닌가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오시면 그렇게 스케줄 잡아서 저희들이 하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술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강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강사가 강의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 됐어요. 2년 후에 또 가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익히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티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코칭에는 더 문제가 있어요. 코칭한다는 건 사실 제가 코칭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1년 반 동안.
몇 년도에 했었죠, 내가? 2009년도에 제가 코칭 사업을 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1년 반 동안 400명을 코칭했어요. 그것도 1인당 100만 원씩 받고요. 왜 망했냐면요. 될 때까지 해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황달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불만 고객이 돼버렸죠. 그냥 결국 티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훈련하는 것만 본인이 수용이 가능하시다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희 수업 중에서 강의 중에서 그 아까 질문과 경청 있잖아요. 네. 질문을 이렇게 한국에 내서 고객의 생각다가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 근데 그 나중에 그 정리를 해주면서도 정리해 준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경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매력이 있던 거고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퀴즈 먼저 낼게요. 퀴즈 먼저. 포카 치세요. 아, 금융권에 계시면 포카는 기본인데. 제가 카드를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질문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카드 즐기시는 거, 예.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좋아요. 카드가 몇 장이죠, 총? 52장. 오, 예. 한 번에 딱 48장이라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고스톱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예, 52장. 무늬가 몇 가지죠? 네 가지요. 어떤 무늬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트, 스페이드, 크로바, 다이아몬드. 아, 예, 좋습니다. 바삭하시네요. 색깔은 몇 개 있는지 혹시 두 가지요. 두 가지 어떤 색이죠? 검정 두 개, 빨강 두 개. 아, 오, 예. 개인적으로 검정하고 빨강 둘 중에서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빨강이요. 빨강이요. 빨강에 무늬가 두 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무늬가 있나요? 하트하고 다이아몬드. 하트하고 다이아. 둘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트. 하트요. 하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트 중에서 족보로 제일 높은 숫자가 뭐죠? 킹이요. 하트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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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뭐죠? 킹. 킹. 그 다음에 퀸. 퀸. 에이스, 킹, 퀸. 셋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킹이요. 킹 말고 에이스하고 퀸이 있다고 그랬죠? 둘 중에서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에이스. 에이스요? 예, 좋습니다. 여기다 그려놓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도하신 거.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전 이게 답이 나와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주도를 질문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영업을 할 때 질문을 해야 돼? 우리가 고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주도적으로 질문권을 갖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하는 도중에 카드가 52장이라는 거 평소에 생각하고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니까 끄집어내셨잖아요. 그 중에서 하트 에이스를 나 좋아한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트 에이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체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어머님들 특히 그렇지 않아요? 애가 뭐 잘못하고 들어왔을 때, 얘를 혼낼 때, 여새끼한테 계속 그 짓 하고 다닐 거야? 또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통할까요? 왜 싸웠니?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 만약에 싸우기 전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설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질문과 경청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은 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는 툴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가 허락을 받으세요, 항상.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왜 할까요? 매너 있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대화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아닌데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얘기하시는데 빼지 말아야 될 질문 기법 중에 하나가 허가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접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자는 뭐뭐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종신보험 팔려고 그래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 좋아요? 가족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답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직접 물어봤잖아요. 직접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이 다른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에요? 이게 아마추어틱 하잖아.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선생님처럼 30대 후반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64%가 가족이었대요. 그 다음에 15%가 돈이었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때요?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가 아니잖아.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게 나한테 위험할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간접 질문이에요. 항상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 무슨 말을 통해서 내가 진입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간접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움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영업을 할 때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AP 가서 FF 받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합의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무슨 말이니? 문제가 도대체 뭐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는 뭐냐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는데 몸이 무거워요. 출근하세요? 아, 이 답변은 처음이에요.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처음이에요. 예, 네, 출근한다 그럴게요. 예.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내 표정을 보더니만 우리 매니저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야, 나한테 체온계가 있는데 한번 재줘볼게. 쟀더니만, 38.5도가 나왔어요. 정상 온도가 몇 도예요? 36.5. 예, 36.5도. 예. 혹시 방해하러 오셨어요? 자, 36.5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38.5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8.5도는 현재 상태예요. 현재 팩트라고. 이건 뭐예요? 바라는 상태. 아픈 사람 입장에서 바라는 상태죠. 문제는 뭐냐면 36.5도와 38.5도에 갭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시겠죠. 병원에 가시든지. 근데 이걸 확인 안 했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FF라는 거예요. AP에서 니즈 환기시킨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즈 환기의 다른 말은 문제 발견이라는 거죠.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질문과 혼자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옛날에 종신보험 팔려고 일산 홍시 사건, 영등포 보따리 사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법이. 유대인 다니엘 사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전 그거 다 배웠어요. 얘기하다가 막 제가 울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슬픈 얘기 많이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건 종신 팔기 위해서 그냥 타겟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도 팔릴 때가 있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의 갭을 이해하는 것, 고객이 문제인식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현재와 바라는 상태를 팩트하고 감정을 제대로 파악해내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문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문제 없으면 팔지 마세요. 응? 나중에 파세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간접 질문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뭘까? 근데 팩트 물어보는 질문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필링을 파악하는 건 어때요? 감정 파악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모든 업종의 영업사원들한테 이거 질문 얘기하기 전에 니들이 고객들한테 평소 하는 질문을 한번 적어봐. 그럼 이제 각 조별로 막 적어서 발표를 해요. 그 안에 감정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다 사실 파악하는 질문밖에 안 해.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사실은 현상에 대한 것도 감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여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자동차, 제가 판매 사원이라고 칠게요. 혹시 옛날 차 타고 다니신 분 계세요? 좀 오래된 차. 어떤 사람이 EF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 한 15년 된 차죠? EF 소나타가. 15년 된 차를 갖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차 타시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셔서 아직까지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까? 고장이 안 나서.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연비가 좋아요. 연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예. 뭐 장고장이 없어서 아직까지 엔진이 싱싱한 것 같아요. 퍼질 걱정은 안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유 없나요? 없대. 그럼 반대로 타시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차가 오래되니까 연비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있나요?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객님께서는 차가 오래됐어도 엔진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장고장이 없다는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아쉬운 면에서는 연비가 좋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찾아뵐 때 이거에 맞는 고객님한테 필요한 자동차를 갖다 제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때요? 공감하세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때 지금까지 가입하신 보험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던 거예요? 혹시 이제 좋은 거 물어볼 때는 계속 물어봐요. 치약 다 짤 때까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좋은 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메모 잘 하셨다가 정리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2, 3 정도로 체계적으로 바꿔서 다시 환원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양극단 질문이라고 그래요. 양극단 질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법의 지팡이 질문이 있어요. 이게 마법의 지팡이에요, 진짜 정말.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만약에요. 형님이나 사모님께서 차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차를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벤츠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타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하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아무래도 뽀다고 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니즈가 뭐예요? 폼생폼사?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 제한 없을 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마법의 지팡이에요. 아무 제한이 없고 당신이 지금 롯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당신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연금을 제한하려면 그 정도는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PT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뭘 바라는지를 가지고. 그게 아무 제한이 없다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근데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허무맹랑한 답변은 한 번도 안 나왔어. 현실 가능한 자신이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꿈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20대는 좀 덜해요. 20대는 그래도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막 지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30대 넘어가면 현실에 치여가지고 꿈이 없어.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항상 하더라는 거지. 이게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틀만 가지고 계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해봐야지. 그죠? 저는 항상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준비가 90%다. 실행은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CEO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나한테 영업하러 오는 친구들이 말이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온 놈들이 태반이야.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이 새끼 질문, 아니 죄송해요. 이놈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놈 레벨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보내. 이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질문과 경청은 항상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 그 사람이 기본적인 아우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제 경청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좀 길죠? 이거 막 그루복하면서 하면 이거 한 서너 시간 되는 강의예요. 강사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자, 경청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기법이에요. 우리 FC님들, 설계사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질문을 했으면요,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어때요? 고객이 나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뜸들이다 얘기하시는 거. 최소한 내가 질문을 했으면 상대방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답변 안 하면 또 다른 질문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이 멘트 던지면 이 고객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가끔 있잖아요. 그럼 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상대가 했으면 생각한 척하고 다시 다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던졌으면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라. 이게 경청의 첫 번째 기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명확하게 말하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얘기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경청과 질문 기술은요,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는 경청과 질문이에요. 거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뭐 오픈 질문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약해서 말하기예요.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바꿔 말하기예요.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꿔 말하기는 자녀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나이가? 아, 예,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했어요. 아, 했는데 네.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예. 자녀가 23, 24. 아, 예. 아직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결혼하셨어요? 네. 네. 6살, 3살. 6살. 6살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6살이 여자니까. 여자예요. 이름이 김수아. 수아. 아, 예. 좀 질문 좀 할게요. 수아가 공부를 잘하겠죠? 예, 어쨌든 천재라 생각 안 하세요? 네. 되게 겸손하네요. 수아가 공부 잘해요.
대학에 가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야죠. 네, 그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별건 아닌데 여기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요. 화제를 바꿨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 아이가 대학 간다는데 보내시겠어요? 그 말을 저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전환시켰어요? 준비로 바꿔버렸죠? 이게 바꿔 말하기예요.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말 공감이 되세요? 그게 바꿔 말하면. 지점에 가셨는데 지점장님께서 평소에 저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그날도 왔더니 아이 저 좀 쓰레기 좀 치우지 그랬어 김FC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장님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제가 밉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직격타가 되는 경우를 전 종종 봤고요. 고객이 이 얘기 들어오면 부정적인 고객은 없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고객도 계셨었고, 그리고 지정기 씨랑 대화 나누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경청 멘트가 뭐냐 하면요,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런 데 나오는 사회자가 던지는 멘트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사회자는 젊은 친구들이 절대 사회 안 봐요. 누가 사회를 봅니까? 아주 베테랑. 왜? 그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왜? 질문을 던진 사람이니까요. 예.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고객 현장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 만나기 전에 준비해서 가서 이 말을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고객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훌륭해요. 제가 되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고객 반응 참 좋아요. 그리고 고객 만나기 전에 준비 철저히 해갖고 가세요.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는 뭐뭐라 얘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당신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우증권 컨설팅을 할 때 한 지점에 갔더니요, 그 지점에 고학 예약이 2만 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지점에 2만 명이 고학 예약이에요. 얘네들이 ODS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PB들이. 맨날 3시 반 장 끝나면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인바운드로 한번 해보자. 지점으로 모셔. 내가 부동산 강의 해줄게. 그래서 일주일에 부동산 강의 할 테니까 지금부터 콜해.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인 고객을 제외한 3천만 원 이상 되면 이 친구들이 한 80명을 관리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 계좌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증권에서만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다른 증권에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하라고 했더니 3일 동안 한 건을 못 잡았어요.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들 거의 녹취가 돼요. 모든 전화가. 직원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A4 용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2시간 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영업력이죠. 그 멘트가 뭐였냐면 핵심되는 멘트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정도 나이 연배 되시면 30대 후반 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고민이 많으시던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대출 이자 내는 건 버겁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줄줄 풀어내는데 그럼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생각하면요. 다 얘기가 나와요. 그냥 전화통화 처음 한 사람한테 뭐기 때문에 대우증권 직원이란 말 한마디에. 이게 크레디빌리티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니까 확 바뀌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며칠 날 하니까 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갖는 거니까요. 오시면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에요. 질문이고 경청이죠.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네. 좀 괜찮아요? 이게 다예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요. 그룹업 시키면 한 2시간 가요. 정확하게 말하지. 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라고 그냥 한번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확인. 예전에 2009년도에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400명을 콘서팅 했잖아요. 네, 코칭. 그 친구는 저렇게 또 세부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장도 아실 거예요. 네. 한 지점 80명이 그냥 통째로 들어왔어요. 매니저 깎아주라 그러길래 니들이 FC한테 할 말이니? 하면서 막 혼낸 적도 있었는데 한 지점 80명이 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코칭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맞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불가능. 1대1 코칭이 안 되는. 1대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아서 좋았죠. 4억인데. 4억인데 좋았죠. 그때 황달이 왔어요, 제가. 황달이 오고 맛이 갔죠. 무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만족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근데 일당 100만 원이니까 아유 뭐 까짓 거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 나 같으면 고소했을 것 같아요. 코칭은 안 하고 티칭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우매한 짓을 했어요. 자, 그 2시간 넘게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예, 제가 컨설팅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개해줄 의무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